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로 건군 74주년을 맞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특히 사병들의 경우 그야말로 청춘의 귀한 시간을 병역 의무를 다하느라 군에서 보내는 만큼 병영 환경이나 또 처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군 생활은 우리와는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네, 북한에선 남성의 경우 10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 군사훈련뿐 아니라 재복구 등 각종 경제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과 군은 물론 인민을 위한 무한 헌신을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군인들이 처한 환경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병영 실태가 어떤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평양. 말끔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군인들이 약국 앞에서 일제히 거수경례한다. 코로나19 방역 사업에 투입됐다 귀대하는 모습이다. 당시 관영 매체들은 군인들의 방역 성과를 대대적으로 전했다. 수도에 조성된 보건 위기를 제압하고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운 믿어온 자식들, 형제들을 비상 방역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까지 등장시키며 군인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띄웠다. 앞으로 우리 영웅이 무럭무럭 커서 이 나라를 받드는 기둥으로 키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엔 이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감염병 확산의 위기 상황을 넘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낸 북한 군인들. 그런데 이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선철주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단천 1호 발전소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북한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단천 발전소 건설 현장에도 군인들이 대거 투입돼 있고 군인 건설자들이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불같은 요리안으로 연일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착공식을 챙긴 함경남도 연포 온실 농장과 평양 화성지구 만세대 산림집 건설 현장에도 군인들을 볼 수 있다. 군의 본의원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 경제 관련한 일이나 아니면 건설 관련한 일에 동원되는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이 다 청장년층이잖아요. 업무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 군의 역할이 커진 건 1980년대 국가 대건설 사업이 늘면서부터다. 민간 부문이 맡기 어려운 공사에 군대를 투입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군인 신분으로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은 탈북민 김강육 씨 역시 동원은 일상이었다고 전한다. 경제 현장에 안 동원되는 부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동원되고 최전방 부대라고 할지라도 다 건설 현장도 나가고 농사 현장도 나가고 다 동원됩니다. 군대 가서 총 쏘는 것보다는 삽질이나 호미자로 둔 그런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동원은 무조건 다 됩니다. 김 위원장의 대표 업적인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와 여명거리,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도 대규모 군 인력이 동원됐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의 경우 군인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통나무를 받기도 했고 목까지 물에 잠기는 개천에선 이른바 인간 다리까지 만들었다.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이 바다를 메우라고 하면 바다를 메우고 산을 떠옮기라고 하면 산을 떠옮겨야 합니다.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군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왔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1월 1일 새해 첫 일정도 군이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사단 방문이었고 때론 부인 이설주 여사까지 대동해 부대를 시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군부 중시가 군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당과 군은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걸 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당에 비해서 군의 지위는 훨씬 더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군의 어떤 그 복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노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민정경찰에 해당하는 민경대에서 근무한 김강효 씨는 비교적 보급이 잘 되는 부대였지만 늘 허기졌다고 털어놓는다. 보급이 좋은 경우는 흰쌀밥을 먹어요. 그래도 흰쌀밥을 주는데 반찬 같은 경우에는 단무지, 여기서 먹는 단무지 같은 염장무 한 5조각 주면 많이 주고, 된장국, 그리고 뭐 여름에 그럴 때는 뭐 배추국 이 정도 먹을 수가 있고, 소금국도 많이 먹고. 만성적인 식량난 탓에 체격은 작고 체력은 약한데 군 입대 뒤엔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병사들의 영양 실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강효 씨 역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처음 남한 군인을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북한군에서 항상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뭐 훈련을 할 때나 뭐 일가 집행할 때나 항상 일당백 군인이 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한 명이 100을 당하는 군인이 된다고. 근데 한국 군인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몸 상태가 너무 좋고, 솔직히 뭐 첫 인상으로서는 그걸로 다 판단했죠. 한국 군인들 몸 상태가 좋구나, 싸우면 지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군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노동에 장기간 투입되는 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건데, 특히 10년 이상 군대에 징집된 청년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굶주림과 노동력 동원 외에도 일상화된 폭행과 부정부패 역시 정상적인 군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장교들도 뇌물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장교들도 뭐 월급이랑 배급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갈취를 하는 거죠. 그 분대장이 벽도 문이라고 하면 그걸 문이라고 해야 될 만큼 부조리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뭐 맞아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나마 이런 고된 군대 생활을 마치면 노동당 입당에 도움이 돼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출신 배경과 더 나아가 재산 유무에 따라 이후 출세길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젊은 사병들의 기강 해이도 상당하다고 한다. 10년 동안 아예 당에 충성하면서 집에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군생활을 하는데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밥도 배불리 못 먹이고, 일은 뭐 진짜 쥐처럼 먹고 소처럼 일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장마당 세대는 당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에서 받고 내가 산 게 아니라 부모들이 뭐 장마당 나가서 뭐 벌어가지고 자기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성도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북한 당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군인 띄우기에 한창이다. 수도가 오히려 방역 형세가 제일 위험하였던 시기, 우리 당 중앙이 믿을 것은 인민군대 군의 부분뿐이었습니다. 장기화하는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어느 때보다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군인들의 헌신은 내부 결속력을 높여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군의 사기를 높일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란 평가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쉽게 패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 병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기본이고 경제 건설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군인들.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막상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북한 군 병영 생활의 고단함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